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평생 원불교 교무로 살아오신 원광대학교 교수 류성태 교무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류성태 교무가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기, 예비 교역자 시절, 그리고 교무가 되어 걸어온 길을 상세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무님의 회고록 가운데 원광대 교수가 되어 걸어온 길, 중년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무님의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에서 제3편 중년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원광대 교수가 되어 걸어온 길입니다. 자, 교무님께서 예비 교역자 시절을 마치고 교무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불교 교역자가 되면은 일단 교단의 명을 받아서 교무가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교무가 되면 세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교화, 교육, 자선인데 제가 본래부터 이 세 가지 가운데 교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네. 본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외 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원불교 예비교육자 시절부터 내가 졸업을 하면 해외 교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해왔어요. 그러던데 이제 제가 군대를 마치고 외국 가려고 그랬는데 경비가 너무 들어서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산종사님께 무슨 일로 가서 말씀을 드리다가 야 그러면 네가 애국 가서 공부할 돈이 없다면 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녀라 해서 자연스럽게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인재양성이라는 것에 점차 눈이 떠서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교무님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그 대산종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좀 그랬어요? 다들? 이제 대체로 그러진 않았고 이제 제가 그러게 된 계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신도안에서 간사를 살았기 때문에 애국인이 와서 대산종사님 통역을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야가 영어를 잘하네.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어서 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고 또 제가 신도안 간사 살았기 때문에 대산종사께서 그곳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예비교육자들보다는 저하고 또 안면이 더 깊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해외 유학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 개인의 사정도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도 이제 인재 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으로 이제 교수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한 길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의 정토님 우리 아내분을 만난 이야기도 잠깐 듣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군대 휴가 기간 중에 아내분을 만나신 거죠? 그렇죠. 제대를 4개월 앞두고 마지막 휴가 나와서 그 추천 교무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교무님이 서경정 교수고요. 그날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찾아뵈었는데 식사나 하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원광대 휴게소인 봉황각에 가서 같이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 교수님이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학생을 가리키며 저 여학생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괜찮은데요 하고 대답을 하고 하니까 추천 교무님이 그러면 그 여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봉황각의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앞으로 장모 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추천교모님은 그 장모하고 남매지간이고 그 소개해준 여학생은 서경정 교수 외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 교수님의 누나 딸이고 또 저는 서 교수님이 저를 추천한 교모님이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럴 만한 상황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아내분도 만나시고 예.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결혼 문제 그리고 이제 진로 문제 그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원광대 교수가 되는 그 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광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어 회화를 가지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취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 유학의 꿈을 꾸어서 그 당시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정봉길 교수께 서신을 올렸어요. 그 영어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야 네가 미국에 와서 무슨 영어를 해. 미국 와서 이제 해외 교화를 하려면 동양 철학을 전공해서 외국인들을 교화해야지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생활을 마친 후에 해외 유학의 꿈을 꾸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접고 동양 철학을 해보라는 그 제언을 받고 그 당시 원광대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빌, 김성관, 원광대 교수들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철학을 전공하되 노장 철학을 전공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원불교 교육자 가운데 중국 철학의 전공자는 있는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노장 철학을 전공하는 교육자가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바로 노장 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장 철학은 유불도에서 유불도 3교라 하는데 이제 도가 철학을 말해 도가. 네. 그래서 그 분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예. 교무님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노장 철학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장 철학은 어떤 그 학문입니까? 노장 철학은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중국 고대 시대의 철학으로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공맹 철학과 노장 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장 철학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무의자연을 강조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의란 인위적인 것에 반대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인위는 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의는, 노장이 말하는 무의는 이러한 가식이 없는 순진무구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와 맹자 사상은 한편 그 인의예지를 강조했고 또 가치지향적 입신양명의 삶을 추구한 편이었는데 노자와 장자는 여기에 반대하고 인의예지는 가식에 불과하다 하면서 소박무욕한 자연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게도 소태산 대종사님도 대종경 교육품에서 유불선 그래서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 청정무의의 길을 주로 밝혔다 하셨고요. 인도품에서 노자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도 노자와 장자 사상에 흥미를 갖고 유불선 3교의 한 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추구하는 소박무용한 세계는 제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되었고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저의 성격을
그 분야로 한번 그 방면으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순수하고 소박한 그런 삶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는 뭐 모든 종교를 이렇게 통섭해내는 그 큰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뭐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다 이론상의 진리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이렇게 지평도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노장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그 최연소 교역자 박사학위 수여자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990년도 당시에는 가능할 법한 일이지만 지금은 최연소라는 말은 다소 무색합니다. 그 당시 제가 학위를 받을 때가 1990년도 제가 34세 때 34살 때 학위를 받아서 35살에 원광대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로서 원불교 교역자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한간에 주변에서 저를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최연소 교역자 박사라고 한 말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정현인 교무님, 또 본산 박강수 교무님, 또 일산 양현수 교무님이 선배로서 몇 년 전에 다들 받았던 분들입니다. 네. 우리 원불교가 이제 원기 109년인데 원불교 학과잖아요. 원불교 학. 네. 네, 이 원불교 학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박사학위자들도 많이 나와서 다른 학문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또 확장을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식 교수가 되기까지 조교 4년, 강사 4년에 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때 제가 조교로 근무한 것은 군대 생활을 마치고 바로 원광대학교 조교로 근무하였고요. 그때가 1983년 3월이었습니다. 대개 제 동기생들은 현장에 교당 교무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침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조교 자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김인소 교무님, 서원주 교무님이 조교로 근무했었고요. 제가 그분들을 이어서 조교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교는 교양 강좌로서 종교와 원불교라는 교과목 담당 조교로 2년을 근무했고 또 원불교학과 학사 담당 조교로 2년을 근무하면서 모두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학원 석사도 다녔고요. 그리고 박사과정도 다녔고 조교 4년을 그렇게 교양조교, 학사 담당조교 합해서 4년을 했고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강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박사 들어가서 수료까지 하면서 시간 강사로 4년간 또 역할을 했어요. 당시 시간 강사로 근무할 때는 강사료가 얼마 나오지 않았고 그냥 스펙을 쌓는 그런 정도였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모셨던 교수님들로는 원불교에서는 사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은사님들인데 유병덕, 송천은, 한기두, 한종망 교수를 사박사라는데 그 포함해서 교수가 모두 14명이었고 그래 제가 이 14명 교수들을 모시면서 조교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1년 만에 원불교학과 전임이 된 것은 좀 빨랐다고 교수가 된 것이 좀 빨랐다고들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교 4년, 강사 4년의 기간이 훌륭한 교수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또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식 교수님이 됐습니다.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부 특강이나 뭐 일선 교당의 설교 요청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일선 교당에서 설교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고 젊은 교수 시절로서 일선 교당에서 1년에 한 번 초파일이나 대각계절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가서 일선 교당의 교화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가서 기꺼이 설교도 했습니다. 제 회고록에 보면은 각 교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하나도 안 빠뜨려드리고 설교 제목과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 컴퓨터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 활동한 것은 제 기록에 하면 한 60여 차례 설교를 했고요. 거기에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고요. 외부 특강을 한 그 에피소드로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동문회에서 특강을 요청했는데 그때가 제 나이 40대이고 동기 동창도 40대 정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6, 7년 됐겠네요. 거기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 아들 만영이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당시 만영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의 대대장이 저에게 원광대 교수로 있으니까 와서 특강을 해라 해서 군인들 앞에서 특강을 한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좀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그 이링크가 한국 축구를 리드해가지고 4등인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4강, 네. 4강에 들어갔잖아요. 예. 4강에 들어가서 히딩크를 예로 들면서 그 뭔가 비전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군인으로서 시간이 지루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회인이 된다. 나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에서 나 자신을 기질을 단련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은 이 군대 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비전을 세워서 열심히 군 생활을 마쳐라.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이제 원광대 교수로서 있었던 일들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직도 제안을 받잖아요. 예. 네, 여러 보직도 또 맡으셨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보직을 많이 맡았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고요. 원불교학과 교수가 되면 순번제에 의해서 의뢰에 맡는 것이 교학대 학장 그리고 동양학 대학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학대 학장 2년을 마쳤고요. 이어서 동양학 대학 원장 2년 플러스 연임해가지고 동양학 대학원장으로 4년을 근무했고요. 저는 본래 보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걸 더 저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세월이 한 몇 년 흐른 뒤에 다시 교학대 학장을 한 번 더 하고 동양학대학원장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동양학대학원장을 3번을 연임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 또 몇 년 전에 또 저에게 원광대학교 도서관장직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거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행정적인 능력보다는 조용히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논문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젊은 교수 시절에는 원광대학교 기숙사 4강까지도 허락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거절해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순번제로 만든 직책은 제가 했지만은
제가 보직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직은 일종의 권력과 같이 저는 느껴졌고요. 저는 정치적인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또 참 어렵기도 하고 또 교무로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데 참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직들을 맡으셨는데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자리나 혹은 가장 보람 있었던 자리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여기에서 보직 하나를 빠뜨렸는데 학생지원센터장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총장님이 저를 불러서 학생지원센터장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자꾸 거절을 하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처장 자리인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교역자가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2년간 하면서 원광대학교 간부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운영위원회 2년간을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는 총장을 비롯해서 한 11명 교수들이 원광대학교 총책임자로서 그 운영을 해요. 그때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교학대 학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 서원관을 짓는 일을 해서 서원관 짓는 일에 제가 관여를 했었고요. 또 교학대 학장을 하면서 저에게 서원관 교감을 하라고 했어요. 예. 당시는 학장과 서원관 교감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자산종법사님께서 저하고 기숙사의 일원화가 그 당시 염원이다. 그래서 대학의 교학대 학장과 기숙사의 서원관을 교감을 하라 해서 일원화 체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장, 서원관 교감직을 수행하면서 같이 기숙사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새벽 자선을 하면서 인재 양성을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다시 예비교육자로 기숙사에 사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동양학대학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아니고 특수대학원인데 동양학대학원장직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길렀고 현재 제가 지금까지 저를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를 받은 분이 77, 8명 정도 돼요. 예. 아마 굉장히 많다고도 할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거를 가장 보람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석사, 박사 제자들도 있지만 수많은 우리 교무님들이 다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많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 3월부터 교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박사님들, 저희 은사인 사박사님들과 같이 교수 생활을 한 보람이 컸습니다. 원불교학과 교수로서 초석을 쌓으신 유병덕, 송천은, 한기도, 한종만 교수님인데요. 제가 한참 밑에 제자인데 그분들과 같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수회의도 한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지금 교학대 원불교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분이 지금 5명 있는데 제가 교수 때 학생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참 오래 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77, 8명의 박사학위 제자를 양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또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한국문화학과 동양문화 전공을 제가 가르친 또는 다도학과를 가르친 초기 제자로서 다도학 박사 조인숙 교수, 풍수학 박사 강두열 교수, 관상학 박사 오세영 교수, 명리학 박사 정혜순 교수가 지금 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네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또 교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대고
초기 제자가 2대고 이들이 또 가르쳐서 교수가 된 것이 3대입니다. 그래서 네. 3대가 교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제자가 깨쳐서 스승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정식 교수로 33년의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간의 저서가 또 33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숫자가 33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서가 많은 것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겸손하지 못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또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초기 교수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가 교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33년의 교수 생활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데 교수를 부임하고 불현듯 스치는 것이 내가 33년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권, 그래서 33권의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혼자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한 염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해서 33권인데, 어느 때는 꼭 1년에 꼭 한 권은 아니고, 어느 때는 못 냈다가, 어느 때는 2권도 낸 적이 해서, 토탈해서 33권이고요. 그러한 그 33권 가운데, 다행히 원불교에서 사랑을 받은 것이 대종경풀이 상학원이고요. 정전풀이, 정산종사, 법어풀이, 이런 책들도 발간을 하게 돼서, 특히 각 교당에 대종경풀이가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역자만이 아니라 원불교 교도들도 당시 많이 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람이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사회에 또 많이 팔린 책은 불교와 원불교가 많이 팔렸어요. 불교와 원불교를 발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재판되고 삼판되고 그래서 이때 불교와 원불교가 많이 팔렸고, 또 중국 철학사의 이해도 많이 팔리고 그 책을 교재로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권의 저서가 있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가 그래요. 저보고 왜 너는 네 책만 썼냐 하니까 저는 제 책만 쓴 게 아니고 그 원광대학교를 빛낸 아산 김인용 종사와 아타원 전팔근 종사님 회고록도 제가 집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번역서도 몇 권 썼고 해서 그렇지만 저 개인의 단독 저술은 33년의 교수 활동에 33권의 저서라고 할 수가 있고, 저 개인 그걸 이야기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 교수로서 연구 업적을 이렇게 또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또 교도님들께 이 해설서를 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또 역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음방송에 들어와서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이 대종경풀이나 정산종사 법어풀이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무님께서 쓰셨던 책이네요. 예. 네. 예. 앞으로 이제 퇴임하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 원음방송을 통해서 대종경과 정산종사 법어 쉽게 우리 대중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럴 계기가 된다면, 일성 교화를 위한 일이라면 굳이 사양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기회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무님의 그 회고록 이제 종교와 철학 산책에서 제4편 장년기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곧 퇴임을 앞둔 우리 원광대 교수 류성태 교무님의 회고록 종교와 철학 산책에서 제3편 중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